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우리 엑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습을 통해 가지고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데이터 입력하는 거 했었죠. 데이터의 종류에는 숫자, 문자, 수식 이 세 가지가 있었었죠. 예, 그 내용 잘 이해하기 바라고요. 오늘은 수식의 입력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수하고 식, 즉 숫자들의 연산을 수행하는 식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뭐 쉽게 생각하면 식이죠, 뭐 그냥.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전적 의미로 수식은 mathematical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학의 표기와 수학의 기호를 사용해서 수학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 수학의 개념들을 수식으로 정리한 표현, 등식, 부등식, 논리식, 방정식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수식, 어디 있냐? 수학적 관계를 표현한 거랍니다. 주로 산술적인 식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복잡한 이런 거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예, 강의하는 내용은 먼저 수식을 이해하는 과정, 수식이 뭐다, 수식을 어떻게 입력한다, 수식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 즉 엑셀에서는 화면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가볍게 설명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개념인 주소에 대한 걸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상대 주소. 상대 주소는 현재 내가 있는 셀, 내가 지금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해서 참조하는 그런 셀의 위치를 가리키는 걸 이야기하고요. 셀의 주소 표현하는 거 기억나죠?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왼쪽 위에 여기 표시됐던 그 내용 있죠? A1, A2 이렇게 나오는 거. 예. 행을 표시하는 문자하고 열을 표시하는 문자와 행을 표시하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주소는 이걸 잘 쓰면은 10표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잘못 쓰면 상대 주소를 이용한다. 이럴 경우 좀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를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빠르게, 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순서를 강의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 한번 수식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식의 이해. 예, 어떻게 수식이 동작하는가라고 되어 있네요. 엑셀은 그 워크시트라는 큰 슈트가 열리고 거기에 요 칸들이 있죠. 그래서 칸을 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엑셀이 저장된 파일을 통합 문서라고 합니다. 통합 문서 안에는 워크시트가 여러 개 들어있을 수 있고요. 하나의 워크시트 안에는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1억 개가 넘는다고 그랬나? 뭐 수백만 개의 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셀에다가 식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수식은 등호로 시작합니다. 는 이거를 집어넣음과 이걸 딱 집어넣으면 엑셀 프로그램이 얘가 지금 식을 입력하려는 거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입니다. 이 는을 붙이지 않고 그냥 2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경우 엑셀 프로그램은 이건 그냥 데이터구나, 문자구나, 문자 데이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즉 텍스트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직접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요. 또 이렇게 는을 앞에 붙인 상태로도 입력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요 하나를 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셀에는 어떤 숫자나 문자가 들어갔을 때는 그 내용을 그대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수식을 입력했을 때는 그 수식의 연산 결과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셀에는 결과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 수식 입력 창에는 그 식이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 셀을 마우스로 따닥 클릭하게 되면은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는 식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 차이점 잘 알아주기 바랍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는 는을 사용한다는 거, 그거만 잘 기억해 주면 되는 거죠. 아, 예, 예. 뭐 이게 욕심이 앞서가지고요. 자꾸 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는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즉 학습 목차에 맞춰서 단계별로 가는 거니까요. 사람이 알고 있으면 잘난 척하고 싶어져가지고, 욕심이 좀 앞섭니다. 예, 우리는 단계별로 가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 데이터의 입력, 수식은 는으로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는 계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식을 입력하는 겁니다. 는 뒤에다가 내가 직접
숫자를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표시가 됩니다. 예, 숫자와 연산자로 구성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로 셀 참조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A의 B의 1번째 예죠. 조그만 선을 해볼까? 얘가 B의 1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요거 B의 2번 줄을 더하고 싶어요. 이럴 때 이거를 여기 표현된 값을 직접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그 셀, 그 칸을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는 한 다음에 마우스로 B1을 딱 클릭합니다. 또는 이동키 오른쪽 밑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갖다가 딱 위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를 딱 입력하게 되면은 컨트롤이 작업이 여기 딱 돌아오게 되면서 그 주소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이동키를 이용해서 두 번째 주소를 가리킨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거나 마우스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이 식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즉, 셀 참조, 이게 바로 주소라는 거죠. 주소.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것 중에 상대 주소, 절대 주소가 있는데 이 셀 참조, 이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함수라는 거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함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sum, 어떤 수를 모두 서메이션 해라, 즉 더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는 뒤에다가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함수가 딱 주어지면 꼭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끝나야 됩니다. 요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범위, 즉 이거는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 범위를 표시해야 되는데 범위를 갖다 마우스로 하나 클릭해도 됩니다. 클릭하고 쉼표 치고 클릭하고 쉼표 치면 쉼표로 여러 개 셀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여기 표시된 것 같이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서 쭉 화살표를 끌어주게 되면 처음에 클릭한 곳부터 화살을 쭉 끌어당기게 되면 마지막 멈춘 데까지 주소, 지금 두 칸이니까 구분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 얘가 B1이고 얘가 B7이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이렇게 딱 끌고 마우스를 탁 놓게 되면 이 속에는 B1 땡땡 콜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7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물론 앞에 sum이라는 함수명을 썼어야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한 경우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B1부터 B7까지 들어있는 그 7개 셀에 들어있는 값을 모두 합해서 그 결과를 해당하는 그 칸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 범위를 지정할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당긴다는 거, 그러면 여기 콜론으로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요. 딴짓하지 말고 꼼꼼히 듣기 바랍니다. 다음 거 봅시다. 데이터 입력에는 숫자인데 이게 우리가 하는 1, 2, 3, 4 말고도 양을 나타내죠. 보통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수 데이터입니다. 이런 경우 숫자나 날짜 이런 데이터는 모두 오른쪽 맞춤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입력하면 왼쪽 맞춤이 되죠. 그렇지만 숫자를 집어넣으면 오른쪽 맞춤이 된다는 거, 또 아울러 날짜를 집어넣을 때도 오른쪽 맞춤, 그리고 시간을 집어넣을 때도 오른쪽 맞춤으로 기본으로 정렬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날짜를 입력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 표시가 2개 들어간다, 대시 집어넣었죠. 이거 연도를 뺀 상태로 2월 7일 이렇게 입력해도 얘는 숫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 앞에다 집어넣나요? 아무것도 안 집어넣습니다. 그럼 문자로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하기나 곱하기나 나누기일 때는 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간 경우는 특히 앞에 는이 없는 상태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건 100% 날짜로 처리가 됩니다. 또 는이 없는 상태로 입력을 하되 콜론, 아까 범위를 지정할 때도 콜론을 쓴다고 그랬죠. 콜론이 들어간 경우는 시간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엑셀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지 내가 입력했을 때 날짜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해야지, 숫자는 이렇게 입력해야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숫자만 치면 숫자 값으로 들어갑니다. 는을 하고서 숫자를 치면 그것도 값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는을 했을 땐 뒤에 연산자로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집어넣으면 그 연산자로 이용해서 연산을, 산수를 해가지고 결과를 출력을 하죠. 또 입력을 할 때 저렇게 따옴표 없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건 날짜로 받아들입니다. 마이너스가 3개가 들어가면 그건 문자열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하나면 월, 일, 3개면 연, 월, 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콜론이 들어갈 때도 콜론이 하나이면 그것도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시분. 콜론이 두 번 들어가면 시분초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 시분이 아니라 분초가 되겠구나.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 요 내용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입력된 내용을 정렬할 때는 여기 보면 맞춤이라는 리본에 맞춤이라는 항목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로 세로로 정렬하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맞춤 요거 클릭한 거죠. 왼쪽 맞춤 이거 클릭한 거죠. 가운데 맞춤 요걸 클릭하게 되면은 문자열이 정렬이 됩니다. 숫자도 정렬이 됩니다. 기본으로는 그렇게 입력이 되지만 셀에 화면에 어떻게 표시할 건지를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저런 걸 서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나온 길에 한번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정렬해보면 요 위쪽에도 요게 있는데 요거는 얘는 이 가로 세로로 수평으로 정렬을 하는 거고요. 요 위에 있는 얘들은 수직으로 셀이 있을 때 셀이 조그마니까 그런데 셀이 이렇게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텍스트가 여기 나올 건지 여기 나올 건지 여기 나올 건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았죠? 요거는 아이고 색칠 좀 해볼게요. 이거는 노란색으로, 이거는 수직으로 정렬, 그리고 얘는 수평으로 정렬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아울러 알아야 될 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건데, 예. 아이고 색깔이 어디 갔나? 이거 있거든요. 우리 좀 이따가 요거 쓰는 거하고 요거 쓰는 걸 할 겁니다.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천 단위로 콤마를 집어넣는 거. 물론 값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냥 표시되는 것만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퍼센트 값을 집어넣을 때는 요 퍼센트 표시 씁니다. 근데 이 콤마랑 틀리게 퍼센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서식으로 지정을 하고서 입력하는 경우하고 하지 않고 입력하는 그 값의 의미가 틀려집니다. 서식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면은 예를 들어 5%다 이러면은 서식에 퍼센트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그냥 0.05라고 100분율이니까 5라고 입력을 해야 되고요. 만약 이걸 퍼센트로 서식을 지정했을 경우는 그냥 5라고 입력을 해도 5%로 5%로 표시가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이거 할 겁니다. 미리 나오기 전에 선행학습하는 거라 생각하면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수 데이터는 이렇게 저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설명했습니다. 예, 설명만으로는 이해를 못하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보다 확실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실제로 엑셀에서 사용하는 거를 동영상을 떠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가볍게 확인해 봅시다. 지금 설명하려는 내용은 수식의 입력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셀에 직접 식을 입력하는 방법, 마우스로 셀을 가리켜서 식을 작성하는 방법, 이걸 주로 합니다. 내용은 뭐 여기 있듯이 1월부터 3월까지 사원들의 영업 실적 합계를 구하는 그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을 하고 이 합계를 구하는 계산식을 작성해서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쁘게 꾸미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나름대로 이쁘게 꾸며보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동영상에서도 이쁘게 꾸미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실습에 앞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동영상에서는 단계별로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는 걸 먼저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식을 설정하는 거, 여기 식을 설정하는 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요 맨 윗줄인데 특정한 셀에다가 영원 상사 사원별 영업 실적이라고 입력을 하고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아이고 색깔이 여기서 여기까지 마우스로 범위를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얘죠 예. 셀 병합하고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기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체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내용이 가운데로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이름, 직책, 부서 1, 2, 3월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옆으로 가려면 탭키를 누르면 되고요. 엔터를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쭉 넣어주기 바라고요. 문자들은 가운데 정렬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는 일단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를 잡은 다음에 여기 어디 있지? 요 콤마 1000 단위로 쉼표 표시하는 거 요 버튼 딱 누르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숫자가 1000단위로 딱딱 잘라지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덤으로 여기 보면 표에 테두리 나왔죠. 이게 희미한 선으로 나오는 것들은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범위를 이렇게 잡고요. 전체 설정하고
요 기능 있죠? 여기서 테두리 눌러가지고 얇은 선으로 전체를 다 그걸 눌러주게 되면 전체가 다 이렇게 선이 칠해지는 겁니다. 요런 작업을 지금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하라고요. 잠깐 동영상 멈춰 놓고 요거 엑셀을 열어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알았죠? Now. 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빨리 해봐요. 동영상 멈추고 하라고요. 빨리 해보기 바랍니다. 예, 작업하길 바랬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예, 지금 하는 거 가볍게 보여주겠습니다. 잘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엑셀 시트를 열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겠죠? 영원상사 사원별 영업 실적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A1 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두 번째 줄에다 이름, 직책, 부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해고 들어왔으면 아주 좋으련만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요. 모르는 경우는 동영상 옆에 켜놓고 엑셀 실행시킨 다음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1, 2, 3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냥 불러 끌었으면 되죠. 1분기 합계. 그 다음에 이름, 밑에 이름, 사람 이름 쳐야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탭키를 누르라고 이야기했고요. 밑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엔터키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훨씬 작업하기가 좋거든요. 예. 이름 쭉, 이름이면 자유롭게 둬도 됩니다. 이건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사용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예, 여기는 사원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한번 붙였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요. 오른쪽 밑에 컨트롤 발 잡아 당겨도 되죠. 사원에 사자니까 자동으로 완성, 대자만 넣으니까 바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서명 영업 뭐야 이거 2부 하고 엔터 치고 영업 2부 또 누르면 어떻게 되죠? 똑같으면 그냥 긁어다 붙이면 되는데 숫자가 들어가면 일이 증가가 돼 버리죠. 이럴 때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숫자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업만 치면 위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동 완성이 수행이 되는데 1부기 때문에 영업 1부 끝까지 타이핑을 쳐줘야 되는 거죠. 3부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만 치면 부는 자동으로 붙게 되어 있죠. 있는 것 중에서 찾는 거니까요. 자동 완성을 위에 데이터가 있을 경우만 수행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숫자 입력하겠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군요. 숫자도 뭐 딱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맞춰줘야지 결과 화면이 나랑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작업해야 됩니다. 가능한 숫자도 맞춰주길 바라는데 뭐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 입력할 때는 콤마가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콤마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쭉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를 치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가네요. 오케이. 3월 들어갑시다. 3월. 쭉쭉쭉. 직접 타이핑 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영상 불러다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남의 걸 주워다 먹이겠어요. 내가 손수 만든 음식들이니까요. 영상들이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해야 됩니다. 내가 했어요. 따라와야죠. 예, 기본적인 데이터 다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잡으려고 하죠. 첫 번째 여기 선택하고 일단 글씨를 좀 키우겠습니다. 14 정도. 그리고 진하게 표시했습니다. 범위를 이만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로 정렬. 이걸 이용해서 대상 범위를 잡은 다음에 눌러야지 전체가 하나의 셀로 통합이 되면서 내용은 가운데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글씨들은 가능하면 가운데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그러면 가로 세로 기준에서 수평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하겠죠. 여기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좋으니까요. 보려고 만드는 표입니다. 표는 일종의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글씨로 표현된 부분 선택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겠습니다. 눌러. 오케이. 그 다음 숫자 부분 하겠습니다. 숫자 부분, 좀 좁을 때는 여기를 갖다 잡아 당겨도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여기 열 요 부분. 범위 쫙 선택했는데 전체가 아니고, 선 그리려고 했다. 요 부분 있죠? 여기 테두리 선, 요거 테두리 선. 확장시켜 보면 나오고요. 범위 잡고서 얇은 선 전체 다 찬 거. 요거 클릭하면 전체가 다 채워집니다. 숫자 부분 마음에 안 드니까, 합계도 숫자이기 때문에 미리 지정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걸, 콤마.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아이고, 누군가 또 날 찾고 있군요. 예, 누르면 콤마 표시가 되죠. 즉 숫자일 경우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문자일 땐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오케이. 요번에 분기별 합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수식 입력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할 일은 는을 입력하는 거죠. 는은 예 더하기 예 더하기 예 하고 엔터 치면 엔터 쳐. 예, 자세히 보면 요 주소 요걸 이제 주소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색깔로도 어느 셀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색깔이 나오죠? 예, 요거 똑같은 거니까 잡아 끌면 어떻게 될까요? 예, 놔. 예, 가위 다 계산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 취소는 컨트롤 Z입니다. Z는 바로 취소가 되죠. 오케이. 예, 밑에도 월별 실적을 합쳐주고 싶어요. 어떡하죠? 아이고 이거. 예,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쭉 긁어주게 되면 중간에 콜론이 들어가면서 시작과 끝 주소가 표시되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값이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하니까요. 예,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냥 굵은 테두리로 마무리 해줬습니다. 아주 꾸미는 거니까 이렇게 윗부분은 여기 뭐 배경 채우기라고 있거든요. 예,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색깔을 지정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래쪽도 중요한 부분만 채우기를 해서 강조하겠다는 거죠.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아까 단순히 값만 있는 거하고 이렇게 글씨도 키우고 가운데 정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 색도 칠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표가 표다워진 거죠. 예, 단순하게 이 값만 표시한 것보다 콤마 찍은 게 훨씬 좋았고요. 여기 색칠한 게 훨씬 보기가 좋아졌죠. 테두리선 중요하죠. 중요한 건 아니고 좋죠. 보기 좋죠. 그리고 중요한 요소에 배경색까지 채워주면 표가 보다 이쁘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게 문서 작성하는 요령이고 이게 바로 디자인이거든요. 이런 요령을 빨리 습득하고 이렇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다 작성하기 바랍니다. 대충 하려고요. 과제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예, 따라와 주기 바라고요. 예, 수식의 이해 갖고 산술 연산자를 가볍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일단 연산자를 알아야지 우선순위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표시는 X자 안 쓰고 이렇게 눈 표시, 별 표시 씁니다. 나누기는 이거 안 씁니다. 이렇게 슬래시 씁니다. 이렇게 되면 슬래시, 이렇게 되면 백슬래시라고 합니다. 백슬래시. 이거는 폰트가 뭐냐에 따라 이렇게 원 표시, 화폐 단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나누기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 이걸 슬래시라고 하고, 이걸 나누기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꺽쇠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키보드 위쪽에 5번인가? 6번 키 위에 있네요. 이렇게 돼서 이건 제곱, 지수승을 나타냅니다. 뭐 2, 꺽쇠 3 하면 2의 3승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즉 2의 3승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괄호,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를 할 때 괄호를 보게 되면 그걸 제일 먼저 계산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수, 수학단은 산수입니다. 네, 그런 순서랍니다. 이럴 때 동일하게 식이 구성됐을 때 괄호가 제일 먼저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승이 제일 먼저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으면 그럼 누가 먼저 하는 거죠? 곱하기를 먼저 합니다. 곱하기나 나누기가 먼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가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산술 연산자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연산자들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곱하기는 별표, 나누기는 슬래시, 제곱은 꺽쇠를 사용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해했죠? 오케이. 진짜로 오케이 소리 나오게 해줘야 돼요. 예, 수식의 이해, 수식의 이해, 수식의 편집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을 입력하게 되면은, 값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럼 고쳐야 되는데, 이런 틀린 수식이 포함된 셀을 먼저 마우스로 선택을 해줍니다. 물론, 더블 클릭을 해도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고요. 아니면 F2 키를 누르게 되면 수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F2는 위에 있죠. F2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축키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고 F2번 누르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물론 천천히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모드 들어가고요. 빨리 하고 싶으면 그 마우스 키보드 F2번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수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셀 안에 수식에 틀린 부분을 직접 편집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키 또는 탭키를 눌러갖고 입력을 종료시켜주면 수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수식의 편집. 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실습을 뭐. 예. 표 만드는 거니까요. 이게 실제로 뭐 입력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하는 것도 한번 해보니까 가볍게 보면 됩니다. 수식의 계산 결과가 잘못된 경우가 발견됐다면 그 수를 고쳐야 됩니다. 이럴 때는 틀린 부분의 셀을 선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편집을 합니다. 편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셀들이 연결된 게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말이 좀 엉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수식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실적률이라는 수식을 잘못된 워크시트에서 수정하는 걸로 하는데 우리는 생으로 다 입력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니까요. 이게 연습이죠. 타이핑 치는 것도 연습이고 직접 이동하는 거, 고치는 거 이런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배우고 있는지 잘 생각합시다. 엑셀의 기본 사용법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지금 맨들상, 요번에 맨들상은 대리점별 판매 현황이란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이게 뭐지? 별건 없네요. 아까랑 비슷한 유형이네요. 제목 달고, 제목, 숫자 입력한 건데, 특이한 점은 요거까지는 동일했고요. 얘하고 얘가 좀 이상하네요. 수식을 입력해야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뭔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해봅시다. 미리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하고, 이제 실적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러면은, 식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네. 판매 수량을 계획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판매 수량을 계획을. 그래야지. 목표는 1,500개인데 실제로 2,456개 팔았다면 실적률이 0.61이 아니라 1이 넘어야죠. 그리고 증감은 판매 수량에서 계획 수량을 뺀 걸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판매에서 계획을 뺀 거, 얘는 계획을 뺀 거, 얘는 판매 수량을 계획으로 나눈 값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동영상 멈추고 지금 해보세요. 예, 빨리 해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안 했죠?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려고요. 예, 이거 아까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다가 밑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연습하면 이 파일이 만들어지겠네요. 이거 과제로 제출하라고 하면 되겠는데. 예, 여기다 상반기 대리점별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을 합시다. 표에 대한 제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제목이 위에 또 깔리게 됐죠. 대리점 동부. 밑으로 가지? 엔터를 쳤으니까. 엔터를 치면 밑으로 가고요. 오케이? 잠깐 동서남북으로 하려고 했는데 북부 먼저 쳤네요. 대리점 옆에는 뭐 할까요? 일단은 계획 수량, 판매 수량, 달성률 뭐 이런 거 적어줘야겠죠. 계획 수량하고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죠. 오타. 셀 입력 중 오타가 났을 때 백스페이스 누르는 거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실적률, 그다음에 실적 증감. 오케이.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숫자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입력하는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데이터 제시 안 하고 있는 거고요. 1,500개인데 2,456개. 오케이. 그 다음에는 서부됐고 뭐 숫자는 대충 집어넣어도 되는데 뭐 대충 그 비율은 비슷하게 좀 집어넣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 여기 실적하고 여기 실적 증감에다가 수식을 입력하고 꾸미는 거 지금 연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하기 바랍니다. 실적률 어떻게 하라고 했죠? 판매 수량 어디 갔지? 마우스로 클릭 또는 이동키로 이동해도 됩니다. 아까 나온 그 내용은 계획 수량을 갖다가 판매로 나누면 되는데 잘못 착각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C3에서 B3를 나누어주면 이렇게 1.637333 1.600 정도 달성을 했네요. 쭉 복사하면 전체 비율이 나오죠. 소수점 이하가 자유롭게 나오네. 예, 유연 숫자가 있는 거 기준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 예, 그 다음에 뭐 해볼까? 이거 나 영상을 미리 떠서 삽입을 한 다음에 여기서 프리젠테이션 쇼를 하면서 내가 지금 더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도 여러 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판매 수량에서 계획 수량을 빼주는 거죠. 그럼 증감수 나오네요. 이건 소수 이하값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긁어서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표시 잘 되네요.
아까랑 표시된 거 좀 틀린데 이 설명은 나중에 하기 때문에 오늘은 빼먹을 겁니다. 예, 상반기 이것도 쭉 두껍게 하고 범위 잡아서 여기 어딨지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처리할 겁니다. 눌러 빨리 오케이. 그리고 얘들은 쭉 해서 표 테두리 선 가운데 정렬 오케이 눌러요. 얘들도 가운데 정렬 글자니까 글자는 가운데 있는 게 보기가 좋죠. 예. 그리고 범위 선택하고 요 테두리 예.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전체 모두 테두리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좀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아이고 낙수한 게 자꾸 걸려 있네. 이것들 채우기에서 여기 채우기 있죠? 요거 이용해서 해주면 됩니다. 뭐가 됐나? 약간 쑥색 들어갔네. 요거 진하게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꾸미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실습할 때도 꾸미는 거 특별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모양은 나왔고 숫자에 대해서 콤마 안 집어넣는데 숫자 콤마 얘 설정해줘야 되는데 안 하나? 얘 안 하네. 예, 이런 거 여러분이 알아서 꾸며주기 바랍니다. 요거 여기 한번 적용해 보고요. 아직 이제 그 단계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기 퍼센트에 있는 거 범위 여기 마우스로 요거 범위 선택한 다음에 퍼센트 한번 눌러 보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 이 수식 수정하는 걸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그 내용도 잘 맞춰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1교시 수업을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수업이 1학기 강의할 때는 50분, 심하면 70분까지 채웠거든요. 전하고 싶은 게 많아서 했는데 학생 능률이 전혀 오르질 않더라고요. 학생들도 많이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한 30분 정도 거기에 맞춰서 매 교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제를 계속 부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수업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